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욱입니다. 요즘 우울한 소식이 많은데 오늘은 좀 그래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좀 희망을 가져보는, 그래도 이 정말 암울한 현실 속에서 좀 희망을 가져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고요. 예, 이동욱 TV도 지금 같이 중계하니까요. 이동욱 TV도 같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젯밤에 뭐 저보고 왜 안 하냐 그런데, 어젯밤에는 제가 좀 일정이 바빠가지고 사실 방송을 할 게 많았는데 못했습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히틀러의 파쇼 때 괴벨스인데, 지금 저는 문재인 정부를 히틀러 당시의 괴벨스 정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지금 심각하게 나라가 선동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가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 심지어는 예배도 못 드린다. 코로나 계엄령입니다. 지금 이구 동성으로 코로나라는 이유로 국민들 다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다 구속시키고 잡아들이고 정치 집회도 못하고 계엄령하고 똑같아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를 계엄령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인권도 없고 예배의 자유도 없고 완전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이 이성을 상실한 괴벨스의 선동과 같은 이런 현실에 대해서 아는 게 힘이고요. 모든 언론이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JTBC, YTN, MBC 이런 언론들 인간도 아닙니다. 광우병 PD수첩 선동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온 국민을 선동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언론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감염될 수 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코로나의 상황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커피숍에서든 식당에서든 지금 대한민국에 코로나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문재인 정권은 교회가 코로나가 위험하다, 정치 집회가 위험하다, 자신들의 좌파나 중국은 안전하다, 이런 정치 방역 계엄령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조차, 오죽하면 예배의 자유조차 박탈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좀 수준 높은 강의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정은경도 그랬죠. 카페, 식당, 패스트푸드점 등 어느 장소에서든 감염될 수 있다. 정은경 본인을 포함한 누구도 어디서든지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연간 사망자 숫자를 비교해 봅시다. 지금 자살로 1년에 13,670명이 사망하는데요. 오늘도 40명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으로 사업이 망해서 희망이 없어서 오늘도 자살한 사람이 40명입니다. 코로나로 사망하는 사람은 하루에 한두 명. 사업이 망해서 삶의 의욕을 잃어서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사망하는 사람이 40명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이 폭정을 막으면 자살할 40명이 없어지겠죠. 이성적으로 접근하자는 말입니다. 여기 기사입니다. 노래방 운영 자매 유서엔 코로나 어려움 적었다. 코로나로 정치 방역을 하니까 국민들이 너무너무 어렵대요. 장사도 안 되고 죽겠대요. 그래서 유서에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고 적고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9월 4일 날 기사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코로나 정치 방역으로 고통스러워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정치 방역으로 고통스러워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60대 여성도 죽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안양에서 25년 코로나 경영난에 이렇게 매일 자살하고 있습니다. 장사도 못하게 하는 문재인 정권의 괴벨스 정권. 국민 여러분,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거기 속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적으로. 문재인이 항상 하는 말이 과학 그러는데 오늘 과학 제대로 한번 따져봅시다. 당신들이 하는 게 선동이고 미신에 가까운 선동이에요. 팬데믹, 공포정치, 정치방역,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서울 다세대 주택에서도 성인 3명이 자살했습니다. 요즘에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가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람, 장사가 안 돼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생활이 안 돼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하루에 40명 자살합니다. 하루에 한두 명 죽는 코로나로 하루에 40명을 죽일 겁니까? 독감으로 1년에 2,000명 이상 죽습니다. 코로나로 500명 죽습니다. 이성적인 접근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성적인 접근을. 500명 죽는 코로나로 13,000명 자살해서 죽이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도 집회도 안 갔는데 교회 집회 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잘리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지금? 국민 여러분, 아들이 수험생인데 코로나 확진 나왔다고 왕따를 시켜서 학원도 못 오게 합니다. 음성 나왔는데도 환불해 줄 테니까 오지 마라. 확진 나왔다고 생활이 안 된다고 합니다. 확진 나오는 병원은 막 전화해서 환자도 못 오게 합니다. 비이성적인, 비상식적인 괴벨스 같은 선동이 온 국민을 선동해 버렸습니다. 고스톱 치다가 감염됐다고 송철호가 고발하는 나라가 됐어요. 괴벨스의 선동, 문장 한 줄로 선동을 하는데 수많은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오늘 제가 200장 PPT를 가져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선동 한 줄, 코로나 공포, 광우병 공포, 이 거짓을 반박하기 위해서 제가 200장 PPT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분노와 정오를 일으켜서 국민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분노와 정오를 일으키는 김일성, 히틀러 파쇼 수법, 문재인 정권 여기에 대해서는 국정농단, 국민농단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언론은 문재인 정권의 피아노가 돼가지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민원연 대표를 각 곳곳에 문재인 정권의 낙하산 인사들이 다 있습니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한 문장만 가지고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들어서 잡아넣는 세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언론, JTBC 같은 언론이, YTN 같은 언론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쓰레기예요. 괴벨스의 선동이 판치는 대한민국, 정신 차리고 이성을 회복하고 정의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까지 못 드리고 있어요. 예배까지. 일요일날 예배 드리면 공무원들이 앞에서 와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막는데요. 출입을 막는데요.
경찰이 교회 앞에 와서 출입을 막는데요.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 교회 앞에서 경찰이 예배 못 드리게 막는데요. 여러분, 이게 정상 국가입니까? 코로나 계엄령으로 여러분, 계엄령일 때 정치 집회를 못해요. 계엄령일 때 다 잡아들여요. 지금 계엄령 0.1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국민들 다 잡아놓고 국민 기본권도 침해하고 교회 앞에서 경찰이 교회 못 들어가게 막고 이런 히틀러 파쇼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게 거짓되다는 것을 오늘 과학으로 밝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거짓됐다는 것을 오늘 제가 과학으로 밝히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나온 대구 가톨릭 대학병원의 논문입니다. 대구 가톨릭 대학병원의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설명해 드리면서 자, 이 논문의 주요한 내용들인데요. 이것을 오늘 제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을 의학 논문으로 과학으로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과학으로.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기자들도 잘 받아 쓰기 바랍니다. 맨날 모니터링 하잖아요. 대구 가톨릭 의대 대학병원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논문을 제가 다른 분들한테 설명을 오늘 의사분 여러분들하고 이 논문에 대해서 심층 있게 토론을 하고 왔습니다. 저도 혹시 잘못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 논문의 의미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제가 오류가 없는지 토론하고 왔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정확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제가 의사회 회장이잖아요. 공신력을 가지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정치 방역이라는 것을. 자, 오늘 논문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게 의과대학 수업 시간이 돼버렸어요. 잘 모르더라고요. 코로나 항원 검사, 항체 검사. 항원 검사는 뭐고 항체 검사는 뭔가요? 이렇게 물어요. 저는 당연히 알고 뭐 항체 검사가 어떠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요즘에 코로나 검사 받았다 하는 것은 코로나 항원 검사입니다. 항원 검사. 그 코로나 항원 검사라는 말은 우리 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검사로서 코로나 검사,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면 그 사람들을 코로나 확진자라고 그럽니다. 코로나 확진자. 이해되시죠? 코로나 항체 검사는요, 여러분들은 거의 받으신 적이 없을 겁니다. 항체 검사는 쉽게 말하면 코로나균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것과 싸울 수 있는 균이 들어오고 나면 우리 몸이 그 균을 이기기 위해서 싸웁니다. 싸우는 그 면역이 바로 코로나 항체라고 말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코로나 항체 검사들은 코로나 항체 검사라고 하면은 코로나 항체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하면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대항하는 힘이 있다. 내 몸 안에는 코로나가 침투했을 때 싸울 수 있는 군인이 있다. 이 말이 코로나 항체 검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걸 하냐면요. 문재인의 거짓을 밝히기 위해서 의학적인 부분을 제가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항체 검사는 내 몸에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검사고, 이 코로나 항체는요, 코로나와 싸웠을 때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항체 검사가 양성이 나왔다는 의미는 코로나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코로나 항체 양성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이고
코로나에 이길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제가 이해가 되게 설명드릴게요. 간염 항원 검사, HBS 안티전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검사 기록지에 보면 간염 항원 검사는 양성이면 항원, 간염 바이러스가 내 몸에 있다는 겁니다. 간염 환자라는 말입니다. 간염 항원 검사가 양성이면. 근데 간염 항원은 음성이고 간염 항체 검사가 양성이면 이 항체라는 것은 면역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간염과 싸울 수 있는 면역이 있다는 말로서 간염 항체 검사가 양성이 나오는 사람은 간염 예방주사를 맞았거나 아니면 간염하고 싸웠는 사람, 간염에 걸려서 싸워서 이긴 사람이 간염 항체 검사에 양성이 나옵니다. 이 정도 설명했는데도 이해를 잘 못하시면 저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해를 잘 못하셔서 제가 굉장히 초등학생 수준에 맞춰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뭐 했는 말 또 하고 뭐 하는데도 저한테 연락 와서 실컷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항원 항체 검사라는 게 무슨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제가 이제 논문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욱 TV도 잘 되고 있네요, 지금. 그래서 코로나 항체 검사는 한마디로 면역력이 있는 사람이다. 코로나에 걸려서 싸워서 이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더 이상 모른다 그러시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야 코로나 검사 받아. 이거는 항원 검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있는지 검사하는 거고 거기에 걸리면 안 좋은 거예요. 코로나 확진자라는 얘기예요. 항원은 공격자, 외부로부터 공격자입니다. 항체는 방어자입니다. 근데 이번에 대구에서 코로나 사태가 심각했잖아요. 2월달, 3월달에. 그래서 대구에 있는 가톨릭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코로나 안티바디, 항체 검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받으신 적이 없는, 여러분들도 병원에 가서 이 검사 해달라고 하세요. 걸린 적이 없고 나는 아직 코로나 검사 받지 않은 분도 코로나 항체 검사 한번 해보세요. 양성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성으로. 그래서 이 가톨릭 대학병원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 코로나 항체 검사를 했습니다. 안티바디라고 하는데요. 저 위에서 오늘 제가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에 코로나 이거 메서드 일곱째 줄이죠. 일곱째 줄에 Serologic Testing for Immunoglobulin G Antibody. 그러니까 저게 항체 검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피를 뽑아서 Serologic Testing, 혈액을 채취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항체가 얼마나 있는지, 이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서 이긴 사람인지 검사를 해봤다는 겁니다. 무작위로. 대구 시민들에 대해서 무작위로 저는 이 진짜 중요한 이 논문이고, 나도 이거 꼭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걸 진짜 한 게 있어서 너무 반가운 논문이에요. 반가운 논문. 문재인의 거짓을 밝힐 수 있는 반가운 논문. 198명, 200명 정도의 18세부터 82세 사이의 환자를 200명을 이 사람이 코로나에 걸린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했어요. 길에 지나가는 사람 200명을 검사를 했더니 이 200명은 전부 다 코로나는 걸린 적도 없고 검사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200명을 검사를 해봤더니 7.6%가 코로나 안티바디, 코로나 항체가 양성이 나오더라. 이 말이 뭐냐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7.6%는 코로나에 이미 나는 무증상으로 감염되어서 나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 논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코로나에 걸렸다가 지금 나으신 분들이 저게요. 코로나에서 걸려서 나았다고 해서 항체가 다 양성이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항체가 양성이 나오면 코로나에서 걸려서 나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7.6%면 실제로 코로나에 걸려서 나은 사람은 전 국민의 10%는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체라는 것은 있다가도 또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이 양성이 나오는데, 양성이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불행하게 음성이 나오는 사람도 있어서 7.6%라고 하면 한 10% 정도는 코로나에 이미 대한민국 국민의 10% 정도는 걸렸다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논문에서 이 대학병원에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의학 논문입니다. 과학입니다. 대구에서 제가 박스 코로나에 걸린 사람의 숫자는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18만 5,290명이다. 국민 여러분, 대구에서 코로나가 걸렸던 사람은 18만 5,290명이라는 의학 논문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진단된 사람, 검사 받았던 사람, 검사 받아서 코로나 양성이라고 확진받은 사람은 6,886명 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대구 코로나 환자는 정부가 6,886명이라 그랬지만 실질적으로는 18만 5,290명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 통계는 6,800명, 실제는 18만 5,000명. 이게 이 논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정부는 6,800명이라 그랬는데 실제는 18만 5,000명이다. 대구의 코로나 환자가. 그래서 실제 정부 발표보다 27배가 높다. 환자가 27배가 더 많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대한민국의 코로나 상태입니다. 우리 과학으로 얘기합시다. 문재인 정부나 정은경이나. 예? 자, 그래서 제가 이 표를 설명을 드립니다. 대구에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구 사람 중에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18만 5,290명이라고 논문에서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진단수는 질병관리본부의 6,886명입니다. 그러면 대구에서 코로나에 걸렸는데 검사를 단지 안 받아서 알지 못하고 넘어간 사람이 17만 8천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도권에도 21만 명이 실제 환자인데 지금까지 걸렸다는 사람은 8,000명 밖에 없어요. 나머지 21만 명이 걸렸는데 단지 검사를 안 받았을 뿐이에요. 깜깜이에요. 자, 우리나라 인구 7.6%를 곱하니까요. 57만 8천 명에서 380만 명 정도가 실제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다. 실제로 이 논문에 의하면. 이것은요, 항체 검사 해보면 바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과학으로. 그런데 전국에서 진단된 사람은 2만 1,400명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7.6%가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았다고 나왔는데 380만 명이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인데 실제로 정부 통계에 잡힌 사람은 2만 명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입니다. 근데 전 논문에 의하면 한 10%는 질병에 걸렸다 나은 국민이에요. 500만 명이에요. 근데 지금 정부 통계 확진자는 2만 명 밖에 없어요. 그러면 498만 명은 깜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광화문 왕창 검사에서 많이 나왔다.
지금 현재요 250명 중에 1명만 정부가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K방역입니다. 249명은요 진단도 안 해요. 그렇지만 249명은 격리도 안 해요. 커피숍, 식당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250명 중에 1명만 진단이 되는 게 지금 K방역입니다. 논문에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249명은 격리도 안 하고 증상도 없어서 무증상으로 온데 다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런데 그 1명 가지고 2주간 격리하고 K방역했다고 그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식당이나 커피숍이나 다 퍼져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설명을 최대한 쉽게 해드린다고 하고 있는데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이 코로나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르는 지금 환자가 훨씬 더 많다. 모르는 환자가 훨씬 더 많다. 환자 중에 1%도 진단을 못하고 있다. 실제 존재하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환자 중에 1%도 진단을 못 받고 있다. 나머지 99%는 환자인데 진단도 안 받고 온 대한민국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제가 생활 속 방역을 해야 된다. 그냥 커피숍, 예배, 교회 왕창 검사해서 교회에서 많이 나왔다. 완전히 깜깜이 바다 속에서 여기 낚시해가지고 많이 나왔다. 저기 낚시해가 많이 나왔다. 이런 사기를 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과학이에요, 과학. 250명 중에 1명만 확진자라고 하고 나머지 249명은 검사를 안 했을 뿐이에요. 확진자였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다 돌아다녔고 국민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식당, 전철 그리고 뭐 여기저기서 다 만난 거예요. 지금 수없이 만난 거예요. 확진자를. 확진자 안 만난 사람 없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대구 가톨릭대학병원의 대한민국 최초의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그 논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제가 알기 쉽게 그냥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 이게 논문의 테이블인데 밀접 접촉을 했다고 알려진 사람하고 밀접 접촉을 한 적이 없는 사람하고 검사를 해보니까 코로나에 걸린 확률도 통계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의미가 없다. 서치기만 하면 광화문 국민들 다 검사하라고. 그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의 증상이 있었던 사람, 실제는 코로나는 아닌데 열나고 머리 아프고 열나고 기침하고 뭐 이렇게 해서 코로나가 걱정돼서 검사한 사람이나 코로나가 전혀 증상이 없어서 검사한 사람이나 그것도 코로나 걸릴 확률에 큰 차이가 없다. 이게 과학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 와서 다 걸렸다. 이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례만 봐도 얼마나 헛된지. 이분이 44명이 창원에서 버스를 타고 8월 15일 날 광화문 집회에 왔어요. 44명이. 창원에서 서울까지 버스가 몇 시간 걸립니까? 왕복. 한 10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44명이 같이 버스를 타고 왔다가 같이 갔는데 이 사람만 8월 15일 날 집회에 한번 왔을 뿐인데 8월 27일 날 양성이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43명은 다 음성이에요.
이 사람이 광화문에서 집단 감염된 겁니까? 잠복기 12일이나 지나서요. 이 사람을 광화문 때문에 걸렸다고 3억 소송 제기한 게 창원시예요.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최소한 초등학교 상식에도 안 맞잖아요. 이 사람이 광화문에 가서 확진자 누구하고 만났습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같이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왜 한 명도 없습니까? 왜 잠복기 12일이나 지났는데, 잠복기가 평균 5일인데 12일이나 지나서 양성 나왔는데 이 사람 회사 동료 5명이 같이 양성이 나왔어요. 회사, 두산공작기계 회사.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두산공작기계 회사원이 먼저 걸려서 이 사람한테 옮겼을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정광훈 목사님 억울한 누명 풀어주세요.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정광훈 목사 양성 확진. 지금 가톨릭대학 논문에 따르면요. 대한민국에서 양성이 나온 국민은, 코로나에 걸린 국민은 수백만 명이라고 지금 과학적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정광훈 목사가 코로나 걸린 게 뭐 큰 죄입니까? 무증상으로 걸린 게. 무증상자가 수백만 명이 되는데, 그런 괴벨스식 선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말 기가 막히죠. 지금요,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수백만 명이라니까요. 그런데 단 2만 명만 걸렸다고 정부는 말하고 있어요. 이 수백만 명이 걸렸는 사람들은 정부가 관리한 적도 없고 K방역한 적도 없고 걸린 상태에서 잠복기 지나서 다 돌아다녔어요. 버스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코로나 걸린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99%가 그냥 지하철 타고 식당 다니고 커피숍 다니고 다 했다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뭔 예배를 드리지 마라. 뭔 집회를 하지 마라. 이런 사기를 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과학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논문을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쓴 논문도 아닙니다. 대구에 해당 논문에 보면 대구의 코로나 실제 환자는 18만 명인데 정부가 코로나 환자라고 발표하고 관리한 사람은 6,800명 밖에 없다. 나머지 18만 명은 대구에서 그냥 나은 거예요. 그냥. 이런 사기방역, 정치방역을 하면서 국민들 앞에 중국인 입국자, 무증상자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중국 2달 열었는 거, 그게 대한민국 다 퍼진 이유입니다. 책임을 물어야죠. 그러면서 국민 고발하고 코로나 계엄령, 이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거는요, 반드시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코로나 정치방역 진상규명위원회. 야당은 뭐합니까 지금? 이런 사기방역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를 열어야 돼요. 말 한마디 괴벨스처럼 한 문장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요. 저는 한번 하면은 당신들 한마디 거짓말을 바로잡기 위해서 수백 장 PPT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백 장 PPT를 가지고. 진리는 가릴 수가 없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어요. 국민 여러분, 오늘 제 설명이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 번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런데 종교의 탈을 쓴 극우 세력이 퍼뜨렸다. 이런 나치 파쇼 같은 김부겸이, 우리나라에 이미 바이러스가 수백만 명은 당신들이 퍼뜨려 놨다고요. 지금. 이 책임을, 국민농단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광화문 국민이 퍼뜨렸다. 어떤 이런, 그게 사기고 미신이에요. 제가 지금 과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부겸 씨.
이낙연이 개천절 집회 세력 응징해야? 당신들이 지금 코로나 다 퍼뜨려 놓고 대한민국 국민 수백만 명이 걸렸는데 대구에서 20만 명 이상 걸렸는데 6천 명만 관리해 놓고 그게 K방역이에요? 그러면서 만만한 데는 왕창 검사해서 언론하고 국민들 선동해가지고 개별스처럼 선동해서 여기는 위험하다, 집회는 위험하다, 교회는 위험하다 이런 국민들 앞에 사기를 칩니까 지금? 목사님들도 이 진실을 알아야 돼요. 국민들도 이 진실을 알아야 되고 할 말 있으면 해봐요. 정은경도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왜 무지한 국민들을 속이고 있냐 말이에요. 통계 조작하고 의학적인 진실을 왜곡하고 해서 공포를 조장해가지고 이것은요 국정농단 최순실 농단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하루에 수십 명이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자살하고 있는데 말이야. 지금 개천절 집회 세력 응징한다고? 신났구만. 신났어. 정치 방역한다고. 국민 여러분, 제가 했는 이거요. 다 국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1,000만 명한테 알려야 돼요. 이 정권 존속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짓에. 최순실이가 국민 속인 게 유가 아니에요. 방역 방해, 공권력 살아있음을 보여야 국민 농간하지 마세요. 방역 방해하고 슈퍼 전파자는 문재인 당신입니다. 중국 대문 2달 동안 열었던 대구에 환자가 20만 이상인데 6천 명, 나머지 20만 명은 커피숍, 식당 다 돌아다니게 해놓고 그게 K방역이요? 그래서 격리 안 따른 사람 구속하고 고발하고 지금 국민들 상대로 이렇게 사기쳐가 됩니까 지금? 감염병 했는 의사들도 감옥에 가야 돼요. 왜 중국을 막는 게 기본 상식인데 2월 달에 왜 중국 막는 거를 중국 뭐더라? 중국 막으면 미리국을 한다? 그게 의사가 할 말입니까? 그게 감염병 했다는 그런 걸로 국민 속일 일입니까 그거? 2월 달에 중국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월 초에. 지금 2월 초에 안 맞고 4월 달 2달 동안 퍼뜨린 거 그거 왜 거짓말했어요? 감염병 했다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국민을 범죄자로 고발하고 마녀사냥하고 집회 못하게 하고 예배 못하게 하고 이게 뭡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이미 수백만 명이 퍼져 있고 당신들이 관리하는 거는 2만 명밖에 안 돼요. 수백만 명은 그냥 식당, 교회, 전철, 비행기 다 타고 있어요. 틀렸습니까? 이 국민을 농단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아주 극소수만 진단하고 있으면서 그것도 광화문, 교회 이런 데만 진단하고 있으면서 국민을 이렇게 농단합니까? K방역이라고? 정말 이 진실은 제가 끝까지 알릴 겁니다. 방역에 비협조된 종교의 자유도 없다? 이렇게 교회를 겁박합니까? 이런 사기 방역으로 예배도 못 드리게 합니까? 집회 표현의 자유도 없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코로나 진실규명위원회 해가지고 2월 2일 날 중국인 입국 막는 발표 뒤집은 사람 누군지 해서 구속해야 됩니다. 왜 세월호는 진상규명하고 5.18은 진상규명하면서 코로나는 왜 진상규명 안 합니까? 국민들 다 죽게 하고 이렇게 고통당하게 해놓고
방역방해는 반사회적인 범죄, 국민을 속이는 게 반사회적인 범죄입니다. 왜 국민을 속이고 있어요? 공포정치로. 비대면 예배만 허용. 교회가 위험합니까? 지금 당장 검사해보면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수백만 명이에요. 당신들이 진단한 사람이 2만 명밖에 안 되고 수백만 명은 관리된 적도 없어요. 이미 대한민국은 커피숍, 식당, 그건 정은경 관리본부장도 스스로 했는 얘기고, 제가 오늘 과학적으로 그 자체를 증명한 논문을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을 겁박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교회 앞에 와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고 식당하고 커피숍에 가서 못 들어가게 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런 사기 방역이 어딨냐는 거예요. 사랑제일교회 고발. 노란 옷만 입으면 방역입니까? 과학입니까? 노란 옷만 입으면 과학이냐고. 법정 최고형 구형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법정 최고형을 지금 누가 받아야 됩니까? 국민들 앞에 이런 새빨간 거짓말하면서 이런 농단을 하면서, 국정농단도 이런 농단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법정 최고형 참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추미애 저 보세요. 추미애 아들 진단서가, 정형외과 의사들이 저 진단서가 말이 되냐, 추미애 아들 군대 저 진단서가 말이 되냐, 저 진단서 보니까 나 뜨겁다. 추벽 증후군 저거 그냥 진단명 쓸 거 없을 때 쓰는 건데 오늘 조선일보에 나왔잖아요. 나 뜨겁다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저걸 가지고 진단서라고 내가지고 아들 휴가 비리하고. 이 진단서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죠. 아들 통역병 시키라고 국방장관실에 압력. 이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자기가 검사에 대해서 보복 인사하고 동부지검에 그 수사를 해야 되는데 동부지검장은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갖다 받고 그 결재하는 차장검사는 추미애가 하는 그런 사람들 다 박아가지고 수사를 못하게 하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검찰 보고 자기 범죄를 하고 수사를 받아야 될 추미애가 4명을 거역한다. 지금 2조 왕조 시대입니까? 보수 국민들은 다 잡아놓고 있고, 이런 국정농단이 어딨고 사법농단이 어딨고 검찰농단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추미애가 정치보복으로 검찰 인사를, 정권 수사하는 사람 다 자천시켰잖아요. 제 말이 아니고 언론에 나온 내용입니다. 정권 수사한 사람은 전부 자천했다고. 손혜원, 진혜원. 박원순을 찬양하고 윤미향이를 찬양하고 조국을 찬양하는 사람을 자기 아들 수사하는 동부지검에 서울에 다 선호하는 서울에 발령 내고. 이게 지금 많은 겁니까? 국민들, 불쌍한 국민들은 이런 정치 방역으로 벌써 300명 이상 기소를 했대요. 수천 명 소환 조사를 하고. 대한민국이 김정은보다 인권이 못한 나라가 됐어요. 자기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환자는 수백만 명인데 수백만 명 다 그냥 무증상으로 다 돌아다니게 하면서 정치 방역에서 강제 검사 몇 명 시키면서 정치 탄압하고 집회 문재인 정권 끝날 때까지 못하게 하고 잘하는 짓입니다. 무슨 이런 계엄령도 없어요.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어요.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예배 드린다고 고발하고, 국민을 감염병법 위반으로 300건 이상 기소하고,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저분들 다 풀어줘야 돼요. 출석 요구서, 이 국민들이 받았는 출석 요구서예요. 이번에 광화문 집회 왔다고. 범죄자가 선량한 국민한테 이렇게 하는 짓, 이게 농단 아닙니까? 내 편은 합법, 네 편은 불법이라는 김명수, 이게 사법농단입니다. 이재명의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고, 보수 국민들의 발언은 전부 구속할 사유고, 정강훈 목사든 누구든. 내 편은 합법, 정교조는 합법이고, 네 편은 불법이고, 문재인이 임명한 대법관이 11명이랍니다. 13명 중에 11명이에요. 원래 대법관의 임기가 6년이라서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기 탄핵 안 됐으면은 문재인 임기 기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대한민국의 사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다 탄핵시켜가지고 문재인이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어야 될 대법관을 문재인이가 다 임명해가지고 법원까지 상권 분립이 다 무너졌어요. 커피숍에 진짜 많습니다. 환자가요 99%가 진단이 안 돼요. 대학병원에서 코로나에 대한 한국의 실태를 연구해 보니까 다 그냥 커피 마시고 밥 먹고 하고 있어요, 환자들이. 그런데 교회는 가지 마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마스크 쓰고 손 열심히 씻고 체온 재고 소독하면서 조심해서 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원을 11명을 13명 중에 11명이 진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재판 받을 이유도 없어요. 은수미, 이재명 다 풀어주고 범죄자들 대법원에 가면 다 좌파는 다 풀어. 거짓말까지 죄가 안 된다는데 뭐 할 말 다 했죠. 총리라는 사람이 광화문 집회 허가한 판사가 문제다. 판사를 겁박하고 상권 분립이 다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수진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판사를 했대요. 그런데 앞으로 집회 못하게 하는 법 만들겠다. 야, 국회가 어떻게 국민이 집회 못하게 하는 법 만들겠다고 합니까? 정부가 집회를 못하게 하면 법원에라도 호소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인데 이제는 법원에서 집회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겠다. 법원에 이겨도 다시 이의 제기하면 집회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법원에 소송도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사실상.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 좌파 판사를 했다고 하니 이수진. 국민 여러분 심각합니다. 언론까지 문재인 정부의 나팔수가 돼가지고 제가 지금 오늘 했는 말 언론에 보도해 보세요. 이 논문을 얘기해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들 무작위로 항체 검사하니까 코로나에 걸린 적이 있는지 검사하니까 7.6%가 양성 나오더라. 그러면 항체가 다 양성 나오는 거 아니까 10%는 걸렸던 사람이다. 5천만 명 중에 500만 명 가까이는 걸렸던 사람이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논문에서. 왜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국민들 앞에 사기를 칩니까, 언론들도. 진상규명위원회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것들이 무슨 뭐 집회도 못한다, 예배도 못 드린다. 계엄령도 이런 계엄령이 없어요. 1차 원인은 2달 동안 중국발 입국 제한하지 않은 의사협회가 7번이나 중국 막으라고 했고 국민들 50만 명이 우리 죽기 싫다 중국발 바이러스 막으라고 했는 거 막지 않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코로나 사태 진상규명을 해야 됩니다. 2월 2일 날 막지 않았던 거. 세월호 7시간 동안 4년 동안 떠들었는데 이거는 잃어버린 2달인데 왜 언론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방역해서 밀폐된 실내 공간이 위험한데 실내 공간은 나이트클럽은 계속하게 하고 야외 집회는 막고 이번에도 8.15 공작해가지고 자기들이 휴가 보내가지고 다 퍼진 거를 8.15 국민 탓 마녀사냥하고 이거 극악한 범죄입니다. 승리한 자가 정의로운 자다. 정의로운 자가 승리해야지 온 나라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승리한 자가 정의가 되면 안 돼요. 분노와 정오, 국민들의 거짓으로 분노와 정오를 일으켜서 히틀러처럼 해서 독일 국민이 큰 고통과 불행을 겪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분노와 정오로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제일 잘 되는 업종이 뭔지 아세요? 제가 어제 알았어요. 이민 가는 업종이 제일 잘 된답니다. 이민 그 업무 대행해 주는 데가. 그분이 어제 직접 한 말이에요. 요즘에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대한민국에 이민 아무나 받아주는 줄 압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 엘리트 아니면 이민 안 받아줘요. 그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요즘엔 다 이민 간대요. 그 서류를 보면 그분 말씀이 너무너무 능력 있는 분들이라서 기가 막힌대요. 이걸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모르겠대. 자기는 돈 벌고 너무너무 바빠서 좋은데 나라가 이 꼴이니 나라의 인재라고 하고 능력 있고 스펙 되는 사람들은 전부 지금 이민에 줄 섰답니다. 돈 없는 사람, 스펙 안 되는 사람 이민 못 갑니다. 안 받아줘요. 대한민국에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 되는 사람은 다 떠난다는 거예요. 이 문재인 꼬라지 보기 싫어서. 우리 자기들이 국민을 속이고 있으면서 국민을 다 잡아놓고 검찰도 정신 차리세요. 제 방송 봤으면. 법원도 정신 차리고. 제 이메일입니다. 우리가 전국민 고발운동을 해야 됩니다. 진실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진상규명 밝혀야 됩니다. 광우병 사기로 한 번 속았으면 됐잖아요. 탄핵 사기로 2번 속았으면 됐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사기로 나라를 거들냅니까? 코로나 정은경이가 했는 말입니다. 중국 안 막으려고 발버둥을 쳤답니다. 왜 발버둥 칩니까? 중국이 뭔데? 2월 초에 왜 발버둥 칩니까? 그래서 잘했습니까? 정은경 당신은? 막아야죠. 질병이 창궐한 나라를. 우리 국민은 집회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면서 중국 사람은 왜 외국에 놀러 가는 것까지 안 막아요? 중국인 입국 금지 2월 2일 날 했다가 2시간 만에 뒤집었다는 신문 기사입니다. 방역 능력 없는 국가가 한대요. 방역 능력 없어서 국민들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생활도 못하게 합니까 지금? 방역 능력 없는 국가가 중국 막는다고 중국 안 막으려고 저런 대국민 거짓말을 했어요. 저거 여러분 진상규명해가지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반드시 세월호는 책임 물으면서 왜 코로나는 책임 안 묻습니까? 한국인이 들어온 거라고. 중국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중국이 들어온 거예요. 우한 바이러스, 중국 바이러스입니다. 시진핑이 3월 말에 들어온다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2월, 3월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확산되었던 게 우리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때문에 외국도 많이 안 퍼졌냐? 우리나라 때문에 다 퍼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중국 코로나 초기에 전 세계 수입 1위국이었어요. 우리나라를 전 세계 170개국이 우리나라 국민들 입국 금지한 거 기억나시잖아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도 민폐 끼친 거예요. 중국 바이러스를 수입해가지고. 시진핑이 예정대로 추진 3월 달에 강경화가 저러고 있었습니다.
시진핑이 방한 때문에 국민들 바이러스 다 퍼졌습니다. 지금 다 퍼졌는데 뭔 예배를 드리지 말고 뭔 집회를 하지 말고 뭔 과학이고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과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진국은 바로 왜 막아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은 거기에 확진자 나오자마자 바로 입국 금지하네요. 입국 금지는 후진국이 하는 거라면서요. 중국은 중국 할 때는 이러더니 방글라데시하고 파키스탄은 왜 바로 입국 제한합니까? 4월 달부터는 왜 입국 제한합니까? 외국에서 할 필요 없다더니 그게 거짓말인 게 입증이 됐잖아요. 그래놓고 국민들 보고 뭐 법정 최고형에 처해라, 방역 방해를 뭐 다스려라. (7월 12일) 기준에 중국과 국경 맞대고 있는 베트남, 몽고, 대만, 홍콩은 다 입국 금지해서 저렇게 국민 생명 보호했는데 대한민국은 다 퍼졌어요. 이거 책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란 옷만 입으면 그거냐고. 1차 중국 막지 않은 거 진상규명해야 됩니다. 2차 국민들한테 사기치면서 집회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면서 밀폐된 실내 공간은 하게 한 거 수사해야 됩니다. 3차 휴가 장려시킨 거 누가 임시 공휴일 지정했는지, 누가 극장 쿠폰, 외식 쿠폰 발행했는지, 그래놓고 8.15 국민들 수십만 명씩 강제 검사시킨 거, 이런 강제 검사, 강제 감금에 대한 죗값을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진단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99%인데 교회발이라고 거짓말치고 광화문 집회발이라고 거짓말치고 8.15 집회 때문에 퍼졌대요. 8.15 날 집회인데 8월 15일 날 퍼집니까? 잠복기도 없습니까? 언론도 대답해 보세요. 잠복기가 없냐고. 이거는 8월 15일 날 증가한 게 어떻게 8월 15일 집회 탓입니까? 야외가 실내 밀폐된 데보다 더 위험합니까? 국민들 대충 속이세요. 지금 그래서 집회 못하게 하려고 야외가 위험하다, 야외 집회가 위험하다, YTN, JTBC 맨날 이런 거짓말이나 하고 있잖아요. 임시공휴일 해운대 해수욕장 비롯해서 2천만 명이 휴가 갔습니다. 2천만 명. 2천만 명 휴가 누가 보냈습니까? 8.15 국민이 보냈습니까? 제주도 22만 명. 저기도 확진자 나왔어요. 검사 하나도 안 해요. 검사를 하나도 안 한다. 코로나의 확산은 정부 책임입니다. 공포조장 그만하세요. 다 퍼졌습니다. 이미. 그냥 조심하면서 백신 나올 때까지 사는 겁니다. 그만 속이고. 집회하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그만 속이세요. 지금도 검사 금방 해보면 나오는 입증이 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노란 옷 입고 김경수, 드루킹 선거 부정한 사람이 노란 옷 입고 국민들을 고발하고 앉았고, 송철호 선거 부정한 인간이 노란 옷 입고 국민 고발하고 앉았고, 참 불행한 국가입니다. 참 불행한 국가예요. 검사 대상도 아닌 국민들 수십만 명 강제 검사시키고 경찰 동원해서 집 문 두드리고 앉았고 체포하고 앉았고 경찰서에 소환하고 앉았고, 이게 나라입니까? 이거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민노총은 검사 안 하고, 이해찬이 검사 안 하면은 뭐 전원 고발하고 구상권 행사한다고? 정치방역 대충 하세요. 그게 과학이라고? 사기 대충 치라고요. 사기를 국민들 상대로. 강제검사를 막 공문을 보내가지고, 정치집회는 2월 달부터 무기한으로 틀어막고 고발하고 앉았고, 코로나로 신났어요. 코로나가 고맙겠어요. 문재인은. 야외가 안전하다는데. 미국이나 전 세계가 아는 상식이에요. 근데 집회 막으려고 야외가 위험하대. 사랑제일교회도 야외에서 예배 드리는 걸, 그걸 집회를 막으려고,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 막으려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래놓고는 정광훈 목사 구속하고 야외에 어디 퍼졌어요? 다 실내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정부 자료도. 이게 또 감염병의 상식이고. 노란데 종로구 중구가 제일 확진자 적게 나왔어요. 근데 종로구 중구만 금지예요. 왜? 저기 광화문하고 청와대하고 다 있거든. 집회를. 그래서 나이트 클럽은 안전합니까? 실내 밀폐된 데는 안전하고 야외 집회는 현수막 걸어서 계엄령 선포합니까? 10월 개천절 세력입니까? 국민이 집회하는 거는 헌법상의 기본권인데 그거를 뭐 이낙연이가 뭐 아예 집회 못하게 한다고 뭐 법을 만든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개천절 집회 세력 응징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괴벨스처럼 거짓으로 거짓 선동하고 자기들이 하는 데를 이런 데는 검사를 안 하고 실내 밀폐된 곳에서 다 퍼뜨려서 국민들 건강 다 침해하면서 좌파는 바이러스 없고 우파는 있다고 정치 박해하면서 같은 날 집회하는데 이용섭 당신도 양심 있으세요? 같은 날 어떻게 우파 집회는 고발한다 그러고 좌파는 집회를 해요. 같은 광주에서. 노란 옷만 입으면 답니까? 윤미향이 반일 집회는 바이러스 없고 박원순이 분향소는 국민들 시민들은 시청 광장 밟지도 못하게 하면서 자기들은 2만 명 조문하고 앉았어요. (49제까지) 합니다. 예배도 못 드리게 해놓고 절에서. 자기들이 예배 못 드리게 했는 공고입니다. 서울시. 그래 놓고는 저 49제 다른 사람 보고는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서울시가 이런 짓 합니다. 국민들이 무섭지 않습니까? 10월 3일 개천절 세력이라고요? 참 기가 막힙니다. 통신의 자유도 없습니다. 남의 비밀, 통신 비밀 다 추적합니다. 어차피 1%도 진단 못했는 인간들이 99% 다 진단 못했으면 전국민 검사 다 하세요. 그게 과학이에요. 시청에서는 밥 처먹으면서 10명 예배는 못 드립니까? 잠복기 사기로 마녀사냥해가지고 8.15 국민 때문에 코로나가 퍼졌다고요? 마녀사냥 대충 해요. 말도 안 되는.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이런 정말 상식에 반한 방역. 제가 오늘 뭐 쭉 말씀드렸는데 이 죗값들 지난번 다 설명드렸던 겁니다. 이들은 선동 세력입니다. 광우병 수입 중단. 추미애 저 사람 광우병 거짓 선동. 국민 한 명도 광우병 없는데 지금까지 2008년도에 저렇게 국민을 거짓으로 선동했던 세력입니다. 박지원. 지금 다 저런 사람들이 법무부 장관이네, 대통령이네, 국정원장이네, 통일부 장관이네, 이런 거짓된 나라. 대한민국 반대만 하던 인간들이 경부고속도로 세울 때 반대하고, 한미동맹 반대하고, 삼성 반대하고, 당신들 말대로 했으면 삼성도 없고, 경부고속도로도 없고, 한미동맹도 없고, 대한민국은 그냥 거지가 됐어요. 당신들 말대로 하면. 선동만 할 줄 알았지.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로 완전 박살을 냅니까? 문재인 보이죠? 국정에서 손 떼라. 박근혜 정부 시절에 사기 탄핵하면서 김두관, 송영길, 이해찬 저 가정스러운 모습 보세요. 광우병 사기,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어요. 당신도
초등학교만 나왔으면 집에서 양심적으로 누워서 생각해보면 거짓인 줄 알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양심까지 속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괴벨스처럼, 히틀러처럼 스스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불행합니다. 당신 양심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단두대를 해가지고 저게 공포 시위고 폭력 시위지. 10월 달에 우리가 광화문 10월 달에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까? 8.15 집회 저렇게 했습니까? 조롱하면서. 거짓말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재명 즐겁습니까? 예? 즐거워요? 이렇게 국민 앞에서 거짓말하고 선동해가 정권 잡아서 계속 거짓말로 지금은 국민들까지 적으로 돌아세워가지고 이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가니 능력 있는 사람들은 요즘에 다 떠나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망하는 거 얼마 안 남았어요. 베네수엘라, 북한이 망할 때 순식간에 망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8.15 집회 때문에 퍼졌다. 뭐 강제 검사 사돈의 8종까지. 과학이다. 거짓말 그만하세요. 공개적으로 한번 토론합시다. 과학이면. 국민들을 속이고. 교회들도 이제는 이런 거짓에 하나님 팔아먹지 말고 예배 안 드린다고 앞에 경찰이 와가 막는데도 그러고 있습니까? 교회의 신앙인들도 양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가 이렇게 적었답니다. 예배 드린다고 죽인다고 해도 나는 칼이 들어올 때 나는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 모임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예배 안 드리는 게 신앙이랍니다. 커피숍에는 칼입니까? 맥주집은 칼입니까? 식당은 칼입니까? 전철은 칼입니까? 칼이 그러면 99%가 그냥 막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제발 그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미래통합당 희망이 없습니다. 뭐 국민의힘당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거짓 앞에 광화문 국민들 거짓 정부의 이중대가 되어 있습니다. 광주에 가서 무릎을 꿇고 10월 달에 집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의 국민을 대변하고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정치 세력을 10월 31일까지 만들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미래통합당은 빨리 민주당하고 통합하고요. 국민들 기만하면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민들 독한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독한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거짓으로 고발당하고 선동당하고 법원, 검찰, 언론 다 넘어갔습니다. 국회까지. 우리 국민들이 정말 5%가 되든 10%가 되든 똘똘 뭉쳐서 전라도처럼 99% 뭉쳐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집회 백날에도 소용없어요. 뭐 매주마다 이벤트 합니까? 8월 15일날 국민의 힘을 한번 보여줬으면 됐어요. 이제는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구체적으로 힘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미래통합당 그러고 뭐 우리가 남이가 그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집에 계시는 게 낫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인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4분 오열돼서 그러면서 집회는 뭐합니까? 뭐 돈통 놓고 돈 거들라고요? 집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직화가 되고 정치 세력화가 되고 우리 국민들이 그럽니다. 민주당도 아니고 미래통합당은 더 간신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하는 국민들 앞에 구심점을 세워줘야 됩니다. 조직적으로 되어줘야 됩니다. 끝으로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의료계에 대해서 뭐 또 요즘에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런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서 최대집 회장이 독선으로 이 젊은 의사들이 미래가 없어서 이번에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에 데모를 했는데 최대집 회장이 마지막에 저렇게 경찰이 후배들을 막는 상황에서 야합을 했죠. 경찰이 막는 상황에서 야합을 해가지고 저 젊은 의사들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투쟁은 앞장서서 했는데 저 젊은 의사들이 목숨 걸고 투쟁했는데 최대집 회장이 저 젊은 의사들을 뒤로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감옥은 내가 갈 테니 끝까지 싸워달라고 하던 사람이 마지막이 중요하죠. 유종의 미. 마지막이 저러니까 앞으로 누가 믿겠습니까? 강행한다. 논의 중에만 강행하지 않는다. 이런 황당한 4대 악법을 논의 중에만 강행하지 않는다. 의대생들이 9월 7일 날 선배님들께 눈물로 글을 썼습니다. 선배님, 우리는 미래가 없습니다. 당장에 내일 국시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없습니다. 맞는 얘기죠. 공공의사 나오고 의사들이 대폭 나와서 질이 떨어져서 대한민국 의사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저들은 하루 이틀 사는 게 1년 의사가 빨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의료 환경을 만드는 게 저들에겐 중요하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선배님들께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야합 안 된다고. 전공의 협의회가 비대위가 새로 출범했습니다. 복귀 안 한답니다. 최대집의 야합을 인정할 수 없답니다. 신비대위가 인중 가결됐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런데 너무 지금 혼란에 빠졌습니다. 의료계는. 왜? 이런 내용상도 말도 안 되고 절차도 젊은 의대생과 젊은 전공의를 뒤로하고 투쟁할 때는 동지라고 해놓고 야합할 때는 경찰을 막아버리는 이런 걸로 했는데 정관상 문제가 있습니다. 최대집 회장의 저 행동은 범투위라는 조직에 회원들이나 회원들의 대표인 대의원들이 권한을 위임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범투위라는 조직, 최대집 회장이 조직한 저 조직은 회원들의 권한 위임을 받은 절차가 없었고 협상 결과에 대해서 회원들이나 회원들의 대표인 대의원의 추인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정관상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단 자기가 야합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부인할 수 없겠죠. 그러면 후배들을 위해서 4분 오열된 의료계를 위해서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저는 현 상황의 타개책이라 생각하고 지도자는 물러날 때도 추하지 않게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좀 내용이 많아가지고 쭉 얘기했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에서 지금 코로나에 걸린 사람 얼마나 될까? 나도 모르게 코로나가 걸렸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지금 이번에 가톨릭대학병원 논문에 따르면은 확인된 사람이 항체 양성이 7.6%이기 때문에 항체가 양성이 나왔다가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양성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는 된다고 봐야 돼요. 전 국민의 10%는 이미 걸렸다가 회복됐다는 말이죠. 지금까지 한 500만 명은 최대 500만 명은 걸렸다가 회복되었는데 문재인 정권은 단 2만 명만 관리해놓고 498만 명은 그냥 커피 마시고 밥 먹으면서 다 나았어요.
이게 K방역입니다. 이런 거짓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마라. 광화문 집회 탓이다. 교회 탓이다. 집회를 금지한다. 이런 거짓 방역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2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60일간의 중국 관광객 60만 명 유입에 대해서 반드시 수사를 하고 진상규명이 일어나야 되고 전 국민 우리가 세월호는 왜 진상규명 요구를 하는데 왜 코로나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집회를 할 게 아니라 요청위원회를 만들어서 피켓을 들고 코로나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해야 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